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는 양극화입니다. 정치와 경제 이슈 중에서 보통 정치 이슈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양극화라는 경제적인 이슈가 정치를 지금 지배를 하면서 정치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 밑바닥에는요, 양극화로 인한 영국의 서민들, 노동자 계층의 좌절감이 분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계화와 EU 통합, 신자유주의 등으로 인한 화폐와 상품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결국 다 같이 잘 사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기존의 경제 이론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절망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요, 한 언론의 칼럼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해온 이야기들을 이제는 언론들이 거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각국에서 기존의 정치 경제 시스템이 그리고 국제 간의 질서에 있어서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데요. 이 붕괴의 밑바탕에는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 구조, 불공정 구조, 이런 부분들이 고착되어 가면서 나타난 대중들의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이요, 양극화의 문제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야 3당 대표가 교섭단체 첫 연설에서 일제히 양극화 문제 해소를 국가적 어떤 의제로 제시를 했고, 한국은 이런 어떤 빈부격차, 양극화 문제뿐만 아니라 이념, 남녀, 세대, 계층, 지역으로 또 갈등들이 전부 부과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양극화 문제는 한국 대선에서의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를 거라고 보이는데요. 세계화 시대의 어느 특정 국가의 동향이 다른 나라에 극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커플링, 보통 커플링이라면 연쇄 현상이고,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절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에 어떤 충격이 생기면 연쇄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충격을 준다는 거죠. 영국의 브렉시트는 미국의 대선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 영국의 노동자가 영국의 오리지널 서민층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트럼프는 딴 데를 안 가고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오데오 주변에 쇠락한 산업지대만을 뱅뱅 돌았습니다. 그래서 위스콘신 같은 이런 지역이나 미시간 같은 이런 데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의심을 했지만 결국은 거기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 축하 인사도 다녔는데요, 그 지역만 또 뱅뱅 돌았습니다. 결국 그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우는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을 트럼프가 집중 공략함으로써 250만 표 이상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거인 제도와 주별 성자 독식 제도를 활용해서 대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우파 파퓰리스트인 트럼프는 브렉시트를 관철한 영국 유권자의 거센 민족주의 열풍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도 올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고, 그 결과대로 되었습니다. 힐러리는 브렉시트가 미국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기대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미국은요, 결국 이런 양극화 문제를 가지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대선을 치렀고, 그 결과는 영국처럼 트럼프가 의외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퓨 리서치 조사에서 1970년에 62%에 달했던 미국 중산층이 2014년에는 43%로 줄어들었는데요. 그 사이에 최상위 계층이 차지하는 부의 비중은 29%에서 49%로 올랐습니다. 이걸 보면요, 중산층이 붕괴되어 가고 있고 상위층, 최상위층으로 부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는 노동자 계층이었지만은
중산층이었는데 이 중산층에서 아래로 추락한 저학력 비숙련 노동자들이 미국의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고 또 본선에서도 지지해서 트럼프를 당선시켰습니다. 멕시칸 히스패닉들에게 뺏긴 일자리를 되찾아서 당신들에게 주겠다. 트럼프는 그래서 지금 120만 개의 일자리를 취임도 하기 전에 기업들 팔을 분질러서 확보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 분노한 사회적 약자층이요, 트럼프한테 이렇게 집중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샌더스 또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면서 대학 등록금 빚을 잔뜩 진 채 평균 한 5, 6천만 원씩 지고 사회에 놓은데요. 일자리가 없어서 부모 집에 캥거루족으로 얹혀 사는 밀레니움 청년 세대, 이 사람들이 샌더스에게 교주 같은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민주당의 29세 이하 유권자들 중에 72%가 샌더스를 지지를 했습니다. 자, 결국 합리적인 척하면서 위선을 떨던 뒤에는 월가와 대기업이 있던 힐러리는 대선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박해오고 있는 한국 대선에서도요, 한국판 트럼프나 샌더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양극화 문제의 해법이 대선의 핵심적인 이슈가 될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한국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할 것이냐, 이것이 막연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파퓰리즘과는 어떻게 구별된 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할 것인가. 자, 다들 격차 해소를 이야기하고 공생 공존을 이야기하고 동반 성장을 이야기하고, 어제 정운찬 전 총리 동반 성장을 자신의 브랜드로 하고 있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득 기반 무슨 성장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샌더스나 트럼프와 다른 부분들은요, 그들의 말 속에서 이런 한국의 소득 불균형, 양극화를 갖다가 인지하는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 국민들도 영국의 브렉시트나 미국의 트럼프 당선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어떻게 이 대중들의 지금 쇠락해가는 빈곤층으로 추락해가는 대중들의 분노를 담아낼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촛불 집회에도 저는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좌우했다, 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빈정거린, 계층 간의 문제를 돈에 비유해서 빈정거린 정유라의 언급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상대로 작용할 것인가, 한국에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번 대선 또한 파퓰리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 분노한 서민계층의 어떤 이 반란이 과거 같으면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적, 좌파적으로 표출될 건데 이것이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형태로 발현되면서 극우 형태, 우파 민족주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특이한 부분입니다. 과거 같으면 빈곤층, 중산층에서 전락한 그 사회의 주류층들이 어떻게 분노합니까?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지지를 할 건데요. 그게 꼭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요. 근데 이런 어떤 부분에 저항하는 모습이 우파 파퓰리즘 내지는 우파 민족주의, 극우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에도 이런 우파 민족주의 열풍이 상륙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보수적인 가치가 중요하고 나 같은 사람이 진짜 보수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이재명 시장이 나를 진보 좌파라고 하는데 나야말로 진짜 보수다.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보수가 아닌데 보수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 너도 나도 촛불을 갖다가 이렇게 들고 편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선 국면에서 보수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북한이 지금 북핵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왼쪽으로 가다가는 종북 후보, 친북 후보 이래 될 거고,
또 그 어차피 왼쪽은 자기를 찍을 거니까 이렇게 보수 성향의 지금 유권자들이 무주 공산이니까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보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이 되면서 정통적인 이 공화당 보수적인 어떤 정책과 가치감은 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고립주의적인 우파 포퓰리즘으로 이것은 공화당의 전통 보수 노선과는 매우 차이가 있죠. 시작을 해서 아무도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뭔가 이 한국의 대선 후보들에게도 좀 충격을 주기는 준 것 같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를 포기하고 자유무역과 국경 개방을 배격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보다는 미국 내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35%의 국경세를 때리겠다고 글로벌 기업 대표들을 트럼프가 인수위 기간 동안 내내 협박을 해서 이들로부터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지금 12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가 결합된 변용된 보수주의, 기존의 보수주의라는 것은 글로벌 국경이 없이 전 세계를 번져가서 거기에서 이익이 최대한 되는 선택을 하는 그런 어떤 투자와 고용을 하는 것. 그러니까 국경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것이 초다국적 기업과 초다국적 자본을 운용하는 미국의 힘이었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없어진 미국의 일자리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미국의 백인 주류층들을 위해서 트럼프는 전혀 반대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 시사 종합지 애틀랜틱은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미국에서 200년 이상 유지된 보수와 진보의 이념 시대가 끝이 나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자신을 정상적인 보수주의자로 이렇게 언급을 한답니다. 매사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외국에 군대를 보내고 전쟁을 하고 미군이 죽고 이런 일 안 한다. 그리고 국경을 개방했다가 외국인이 밀려들어서 미국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임금이 낮아지는 위험도 하지 않겠다. 외국의 값싼 상품이 밀려들어서 미국의 산업이 무너지는 위험도 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위험을 회피하고 그 위험을 다 차단하는 것이 트럼프의 정상적인 보수주의라는 겁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워싱턴 프리 비컨의 한 칼럼니스트는 트럼프의 정상적 보수주의를 골목길 보수주의의 부활이라 했는데요. 이것은 닉슨, 레이건 등의 그 스피치 라이터였던 빌 가빈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개념화했는데 골목길에 사는 평범한 민초들의 안정된 삶을 지키려는 정치 이념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적으로 해석하자면 재래식 시장 보수주의 이렇게 언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골목길 보수주의는 현재 정치 시스템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를 송두리째 없는 데는 반대하고 지역사회, 직업, 신념 등 자신이 유지한 삶의 양식을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즉, 내 삶이 나는 소박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소박하게 살고 싶은 내 삶을 외부적인 요인으로 흐트리거나 붕괴시키지 말아라는 겁니다. 자국제일주의, 우선주의를 내세운 우파 포퓰리즘은 미국을 넘어 유럽에서도 번지고 있는데요. 영국이 17일 EU에서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결행을 했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도 우경화 길을 가고 있고 프랑스도 급속히 우경화 길을 가고 있고 독일에서도 우파의 열풍이 드셉니다. 자, 올해 총선이 예정된 프랑스와 독일이 다음 우파들의 어떤 전쟁터가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우리가 70년 동안 지켜봐온 이 시스템이 2차 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급격하게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부터 수도 없이 이야기해오던 말들을 이 사람들은 저하고 아무런 교류가 없지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도 결국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글로벌 우파 민주주의의 열풍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력 대권주자의 입장은 이런 부분을 인식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보수 마케팅, 보수주의자다라는 한마디로 사기적인 어떤 언급을 통한 그냥 마케팅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얄팍한 마케팅이 과연 통할 것인가? 한쪽에는 결의에 나선 촛불 민심 쪽으로 따라가고 싶고, 다른 한쪽에는 아까 말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지키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촛불과 골목길 민심이 서로 구별이 가능한가도 저는 의문입니다. 촛불을 든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한마디로 대기업 편을 들어서 부패 커넥션을 통해서 나의 안온한 삶조차도 파괴한다라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포함되어 있었고, 내가 경제적으로 추락해 간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파 포퓰리즘이 전 세계를 관통해 가고 있는데, 한국의 대선에서는 우파를 장난으로, 보수를 장난으로 언급하는 수준의 좌파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는 이런 전 세계의 추세와 반대로 가는 일들이 과연 벌어질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자, 단지 이쪽 저쪽을 이렇게 쳐다볼 게 아니라 대선 후보들은요, 정말로 어떤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대세의 현상적인 모습인가? 한국형 우파 포퓰리즘은, 한국형 우파 민족주의는 어떻게 관철되어야 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만약에 전 세계를 휩쓰는 이런 이 우파 민족주의, 골목길 보수주의와 한국의 이 대선이 거꾸로 갈 경우에요, 당선된 제가 볼 때 좌파 정권도 오래 가지 못하고 대중들의 저항에 의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국의 대통령 당선자는요, 파리 목숨이 되어갈 거다. 이제 임기를 다 못 채우는 대통령이 그냥 상투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 현상이 지금 번질 수 있습니다. 요 근래 한번 보십시오. 3명 대통령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다가 겨우 살아났지만은 자살로 불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워낙 기술이 뛰어나서요. 칭찬이 아닙니다. 초반에 촛불 시위로 쫓겨날 뻔했지만 겨우겨우 버텨서 임기 채웠지만 정말 파리 목숨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걸렸습니다. 지금 한국에요, 국민들의 이런 이 저항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좌파나 진보 종북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요, 아까 말한 골목길 보수 우파 포퓰리즘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요. 대선에서 선택이 뭐 탄핵 사태나 박정희 정권의 부패 때문에 거꾸로 갔다 하더라도 그 정권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대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리 목숨입니다.